중국 중난화의 깊숙한 내면을 파헤쳐보는 중국 관찰 시간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공식 언론인 해방군보가 8일 연속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 이런 제목의 시리즈 논평을 게재해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인민해방군이 비상 상황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런 일 자체가 완전히 이례적인 데다가 논평에 실린 글 자체가 인민해방군은 시진핑의 군대가 아닌 인민의 군대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시진핑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걸 말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와이타임스의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해방군보는 지난 5월 30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는 제목의 시리즈 논평 제1편을 게재했는데, 이후 6월 8일까지 8편이 발표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중국 공산당 당원 기율 처분사항 업무 절차 규정 개정판이 발표되면서 이 뭔가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인민해방군의 모습을 격려하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일단 8편의 논평은 각기 다른 필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당원과 간부의 품성에 대한 발제를 하면서 이 중국 공산당 관료 사회의 비정상적이고 문제가 있는 현상들을 지적했지만, 그 이면에는 지금의 엄연한 국가 현실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비판하거나 코멘트를 하고 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5월 30일자 해방군보는 성장과 진보를 올바르게 대하는 법,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일련의 담론 1, 이런 제목 아래 주기상승만을 진보의 척도로 삼는다면 큰 실망은 필연적일 것이라면서 그늘을 위해 큰 나무에 기대는 것이 좋다, 강한 자질보다 강한 인맥이 더 중요하다, 덕과 재능보다 후원자가 더 중요하다는 등의 추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해방군보는 중국 공산당의 군대인 인민해방군을 넘어 중국 공산당 관료사회 전반을 향해 강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논평은 특히 우리는 사람을 선발하고 고용하는 데 있어서 정파주의, 부서주의, 자유주의를 단호히 보려하며 친인척 중용 등의 족벌주의, 관직을 위해 뛰어다니는 행위, 그리고 인맥에 의존하는 행위들을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면서 남에게 매달리는 자의 성공과 사익을 추구하는 자의 이익을 단호히 허용해서는 안 되며, 기생충 같은 자들이 성공하게 두거나 투기적 기회주의자들이 이익을 얻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논평의 핵심인데, 이 글을 통해서 해방군보는 최근 중국 공산당 고위 군 간부들이 실각한 진짜 이유를 밝히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시진핑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해방군보 5월 31일자에도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대하는 법 12분별 시리즈 2가 실렸는데, 인생은 득실의 굴레라면서 개인의 발전에만 신경 쓰고 일의 전반적인 형편을 무시한다면 필연적으로 득실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글은 이어서 득실에 대한 몇 가지 견해를 언급한 후에 갑자기 화제를 바꾸면서 자신만을 높이게 되면 세상이 작아진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글에서 내가 고독하게 자신을 자랑할 때 세상은 작아진다라고 말한 대목에서 해방군보는 일존, 그러니까 유일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시진핑을 빗대는 것으로 절정에 올라도 득과 실의 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을 덧붙이면서 시진핑의 퇴진과 함께 새로운 후계자가 부상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6월 1일째 해방군보는 일면에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대하는 법 12분별 강연 3, 이런 제목 기사를 실었습니다. 여기서는 인간관계에는 원칙과 경계가 있다면서 이를 넘어서면 인간관계는 악화된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방군보는 해임된 지도자들을 돌아보면 상당수가 인간관계에서 원칙을 잃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글은 이어서 뇌물수수와 공직매도는 사적인 관계를 중시하다 보니 생겨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이는 해임된 군부의 간부들을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숙청된 мя오아 등의 시진핑 최측근들이 수천만 위안에 달하는 뇌물수수와 공직매도에 연루되었는데, 바로 이런 사항을 콕 찍어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글은 또 그들은 개인적 연줄이라는 이름으로 이해관계를 교환하고 개인적 연줄을 폐뇌로 바꾸고 조직의 원칙을 개인적 감정으로 대체하며 심지어 소규모 파벌, 소규모 집단, 소규모 동아리 등을 형성하여 자신도 모르게 개인적 연줄의 함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곧 최근에 군부에서 해임되거나 축출된 사람들이 이런 파벌 형성, 또 소집단 및 소그룹을 만들어 호가호위 해왔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바로 мя오아 등의 시진핑 주석 측근들이라는 겁니다.
6월 2일자 해방군보는 이어서 동지애를 바르게 대하는 법 12분별에 관한 일련의 담화 4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동지란 당신에게 등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고 당신을 위해 총알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고 당신과 함께 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공리주의, 속물근성, 이익에 따라 친구를 사귀지 말라. 규칙, 규율, 법률을 어기는 우정은 반대한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군부의 최고위급 숙청 사건에서 한때는 시진핑의 최측근들이었다는 자들이 자신의 죄를 감경하기 위해서 서로를 물어뜯고 죄를 돌리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글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이 기꺼이 친구를 위해 총을 맞으려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등을 돌렸다는 점에서 이 글의 속뜻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 글은 마지막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모범을 보이고 군인들에게 순수한 교류 관계를 유지하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결국 군부에서 일어난 최근의 사태에 대한 책임이 결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그러니까 시진핑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이제부터 지속적으로 정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방군부 6월 2일자는 혁명군인의 충성심을 빛내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정직하게 사람으로 살며 정직한 사람으로 행동하는 것,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그리고 엄격히 자제하고 규율을 철칙으로 지키는 것이 곧 충성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점은 이 글에서 충성을 말하면서 공산당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에 대한 충성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인민해방군의 충성 대상이 시진핑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격적입니다. 해방군부 6월 4일자 일면에는 취미와 관심사를 올바르게 대하는 법 12분별에 관한 일련의 담화 5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일부 악의적인 사냥꾼들은 지도자가 원칙을 강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지도자가 취미가 없다는 것을 두려워한다면서 최근 몇 년간 낭만 관료들을 분석해 보면 자신의 소위 취미로 인해 몰락한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해방군부가 지적한 취미란 게 뭐냐면 부패를 가리키는 건데 이 말은 군부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 관료 조직 전반을 가리켜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6월 5일 해방군부는 가정 전통과 가정교육을 올바르게 대하는 법 12분별에 관한 일련에 담는 6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좋은 가정 전통은 번영하고 화목하며 행복한 가정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나쁜 가정 전통은 필연적으로 후손에게 재앙을 가져오고 사회에 해를 끼칠 것이라면서 집가와 무덤총의 두 글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두 글자는 매우 비슷하지만 점의 위치에 차이가 있는데 권력을 잘못 쓰다 보면 그 가족이 저주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는 봉처인자의 사상적 찌꺼기를 철저히 배격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시진핑의 부인 펑리위안이 군대에서 근무하면서 장교 승진과 평가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나중에 군대에서는 축출된 바 있었죠. 이 글에 봉처인자라는 표현은 의도적으로든 아니든 진실을 폭로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집가와 무덤총을 비유했다는 것은 매우 불길한 암시를 던져줍니다. 6월 6일 해방군보 일면에는 손에 쥐고 있는 권력을 올바르게 다루는 법 12분별 시리즈 7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해방군보는 이 글에서 권력은 양날의 검이다. 국민을 이롭게 할 수도 있지만 개인이나 소수가 사익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손에 쥐고 있는 권력이 돈과 결합되면 권력을 사용하는 방식이 변질되고 그 맛도 변하고 형태도 변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글에서 중국 공산당 관료 사회의 부패의 근본 원인을 지적했는데 이어지는 해방군보 8일의 기사는 상층부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해방군보는 8일자 일면에 감독과 견제를 올바르게 대하는 법 12분별에 관한 일련의 담화 8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당은 무제한적인 권력을 허용하지 않으며 감독을 받지 않는 특수한 당원도 허용하지 않는다. 감독이 없는 권력은 소외되고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인 부패로 이어진다. 감독을 받기 원하지 않고 감독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지도 간부의 최소한의 자질이 없다.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모든 중국 공산당 간부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감독을 받습니다. 감독을 받지 않고 무제한 권력을 가진 유일한 인물은 시진핑일 것입니다. 그런데 해방군보는 여기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로 이어진다면서 중국 공산당 지도자인 시진핑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인물은 지도자 자격이 없다라고 직설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해방군보는 또 11자 일면에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의 민생보장 및 개선 심화, 인민의 절실한 요구 해결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 기사를 실었고 11일에는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의 선전 종합 개혁 시범 심화, 개혁 심화, 혁신 심화, 개방 확대에 대한 의견 이런 제목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는 1992년 해방군보에 실린 개혁개방 수호라는 기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1992년 초 88살의 덩샤오핑은 남방순방을 통해서 우한, 선전, 주하이, 상하이를 방문하여 개혁하지 않는 자는 사임해야 된다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이후 해방군보는 개혁과 개방을 수호하라 이런 제목의 사설을 게재하면서 덩샤오핑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는 당시 중국 공산당 주석이었던 장제민을 겁먹겠고 장제민은 결국 재빨리 입장을 바꿔서 개혁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장유샤는 사실상 군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 원로들과 연합해가지고 다시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권력을 잃었고 그를 계속 추종하는 사람들 또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방군보의 이런 동향은 매우 의미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눈여겨볼 것은 공산당 당원에 대한 시진핑의 징계권이 사실상 박탈당했다는 점입니다. 6월 5일 신화통신은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이 2025년 5월 26일에 발표한 당원 기율사항 관련 당원 그룹 토의 및 결정 절차를 보도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의 핵심은 시진핑 그동안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 징계권을 전적으로 부여했는데 개정된 내용에서는 그 규정이 삭제되고 반드시 당파의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는 시진핑이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감행함으로써 사고를 칠 가능성을 아예 뿌리채 뽑아버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진핑이 반란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차단해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방군보의 8일 연속 논평이나 당원 징계에 대한 권한 변경은 지금 중국의 권력 핵심부가 요동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와이타임스 중국 관찰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